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특약 종류는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특약은 어떤 건지,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해서 얼마만큼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실비보험은 필수라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보험이구나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진단비 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암보험 정도는 다들 가입을 하실 텐데, 실비보험의 보장은 모든 상품이 동일하니까 실수하거나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암보험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가입 요령이나 진단비 구성 요령 이런 것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놓치기 쉬운 핵심 특약 5가지 항목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면제 항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2살 남성분이 대략 13만 원 정도의 보험 상품을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1년 만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진단비를 지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이 단기간에 완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앞으로 19년 동안 매달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게 팩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입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암이라던가 아니면 심장질환, 아니면 뇌질환, 아니면 질병과 상해 후유장의 50% 이상, 아니면 5대 난치성 질환, 이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차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납입면제가 안 되는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 경험상 고객님들은 당연히 납입면제가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한 거고, 설계사분들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납입면제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가 128원, 그러니까 이 특약 하나 때문에 보험료가 확 낮아지거나 확 높아지는 게 아니라서 설계사가 눈속임을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정말 실수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면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성격의 유사암 납입지원 특약입니다. 자, 우리가 가입하는 암보험은 크게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이 4가지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과를 보면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어도 납입면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암 납입면제가 22년 10월에 금감원의 권고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유리하다고 무한정 판매를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암 환자분들 중 유사암으로 발병될 확률이 무려 31%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10명 중 3명 꼴인 건데 유사암을 진단받으면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이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10월 이후에 납입면제가 아니라 납입지원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뒤에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19년 가입금액 65,226원을 곱하면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사암 진단 시에 이렇게 보험료 지원되는 특약이 겨우 몇백 원 안 왔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약은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때 사용이 가능한 특약인데요. 제가 청구를 해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 핸드폰 파손이나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가서 TV 같은 거를 파손시켰을 경우, 아니면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 이런 상황에 배상 책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험의 보장은 피보험자 1인이지만 특약 이름에 가족이라는 말 보이실 겁니다. 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 한도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고당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료를 보시면 몇백 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성비 특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가입해두고 있는데 나도 가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해당 보험은 가족 사이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혈모세포 이식, 각막 이식, 오대장기식 수술, 흔히 이야기하는 가성비 특약입니다.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3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다 합쳐서 7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보험료는 500원도 안 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단 이식 수술의 경우 소아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성인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백혈병, 악성 림프종, 고형암 등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질병과 수술에 대해서 몇백 원 안 하는 금액으로 몇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놓치기 쉬운 양성 뇌종양 진단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에 종양이 생기면 뇌암 아니냐,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뇌종양이 발생이 돼서 양성이면 양성 뇌종양, 악성이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암이 되는 겁니다. 뇌암은 진단비에서 받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뇌종양 같은 경우는 D32, 33 질병 코드이기 때문에 뇌암으로 구분되는 C71, 72, 73 코드에 대해서 보장되지가 않는 다른 질병입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I60 코드부터 I69 코드로, 그러니까 질병군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의 상황에 진단비는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몇백 원 안 하기 때문에 꼭 함께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핵심 특약 5개를 살펴봤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100점짜리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암 진단비, 혈관 진단비 이렇게 3대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실비보험의 보완제로 수술비를 구성을 하시고 방금 전에 이야기드린 가성비 특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보면 50세 남성분 기준 약 15만원대, 50대 여성분은 약 10만원 초반, 이렇게 보험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보장 만기입니다. 요즘 뉴스나 다른 언론을 보면 100세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 주변 설계사님들 중에서도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100세 시대니까 100세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 2064년도가 돼서야 평균 수명이 90세가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평균 수명이 90세가 안 된다는 건데요. 불필요하게 만기를 100세, 110세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기간입니다. 보장 만기, 납입기간 이것만 잘 설정하셔도 충분히 효율성 좋은 보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 달에 대략 7만원 정도 하는 보험과 한 달에 대략 5만원 정도 하는 보험을 보면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7만원대로 20년을 납부하면 약 1,85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5만원대로 30년을 납부하게 되면 약 2,1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략 3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유지율을 보면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유지율이 50%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납기, 만기를 늘려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게 아니라 최대한 보험료를 가볍게 해서 장기 유지가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30세 남성분이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 갱신형은 대략 월 25,000원, 비갱신형은 대략 10만 7천원,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 나면 저 같아도 당연히 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갱신형 상품은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1회차 갱신 시에 약 22만원, 2회차 갱신 시에 약 51만원, 이거 여러분 감당이 되실까요? 그리고 60세 이후는 은퇴 시점이라 소득이 떨어질 텐데 정말 유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총 지출되는 보험료도 살펴보면 약 1억 5천만원과 3,800만원, 그러면 이 뒷말은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갱신으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돌려받게 되는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게 되면 표준형은 대략 2,900만원, 무해지형은 대략 1,800만원, 그러면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환급률이 둘 다 0원, 그러니까 돌려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는데 굳이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험을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필수 특약 그리고 100점짜리 설계안, 남들보다 효율성 있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바로가기 링크가 있고요. 친구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